네, 따로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이익률이 증가하는지 하고 자본 매치를 이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증가하는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어떤 기업이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해서는 고정비용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변동비 비중이 낮고, 그 다음에 원재료 공급자가 다수여가지고 수요자로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수요자들이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충분히 희소성이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더 높은 지불 용의로도 제품을 산다라고 결정하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BQC를 이제 기업이 얼마나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BQC가 회사한테 우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P 같은 경우에는 충성도 높은 고객, 그 다음에 대체 불가능한 상품, 좀 더 넓게,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더 빨리 올릴 수 있고, 이제 그 근거에 해당되는 게 주로 이제 경제적 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가 실제로 그 가격 성장으로 이어지는가, 이걸 여기서는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해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고객을 잘 확보하고 고객의 이탈을 잘 막아낼 수 있는가, 판매량을 늘려가고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Q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산 요소들, 특히 노동자 아니면은 자본을 빌려오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협상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력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원재료비나 아니면 임금, 그 다음에 노조 같은 데하고 관계해서 우위를 점하고 증가율을 제한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협상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우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 매출 이익률이 이제 이 협상력 부분에서 이 협상력을 하나의 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M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GPM을 구하는 공식은 P 곱하기 Q, 이게 매출이 되겠죠. 여기에서 원가에 해당되는 비용을 빼면은 이게 GPM이 됩니다. GP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체 매출로 나누게 되면 GPM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GPM이 투자하려고 하는 시점에 과거 한 5년이나 아니면 10년, 짧게는 3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이 협상력을 획득해오고 있다, 혹은 이 기업이 협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이제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하고 앞으로 이익이 증가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이 GPM이고, 이 뒤에 숨어있는 논리는 PQC에서 이제 얼마나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그 이론적인 근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과거에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이런 거를 규명하는 것이 이제 이 이익률, 협상력을 보여주는 이익률, 이 그 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본 배치인데요. 자본 배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CEO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이제 이익이 미래에도 높은 이익률로 지속될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본 배치에 만약에 실패한다고 가정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익을 계속해가지고 쌓아두기만 하고
효율적으로 재투자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10%로 했죠. 그래서 달리로 10%를 계속해서 벌게 되면은 2025년에는 자본이익률이 9.09%, 그 다음에 26년에는 8.33% 이렇게 점차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임받은 자본을 충분히 잘 굴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주들은 자본의 소유자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해가지고 자본 수익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그거를 창구로 해서 대표이사 이하 경영진을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지 못하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이게 점점 낮아져가지고 요구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은 다른 수익률 높은 자산으로 비중을 옮기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CEO가 자본을 배치하는 방법에는 이제 결국에는 CEO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적절한 사용처에 배분하는 게 CEO의 이제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자본, 현금을 이제 획득한 현금을 배분하는 방법.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이오플로우를 꽤나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오플로우가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자본금이 유입되는 만큼 지분이 희석되는 거니까 주주 지분 가치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이제 주주한테 자본 납입을 요청하는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금을 모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갖고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주들한테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유상증자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매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이런 방법이 이제 자본의 현금을 획득하는 그런 방법일 텐데,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매출으로 충분한 소송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특히 주주로부터 유상증자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본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자본을 어디에 배분하느냐, 자본을 배분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 사업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잘 팔린다 라고 하면은 라인을 증설해가지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더 생산 능력을 늘리는 그런 그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너지가 명확한 다른 사업을 인수하는 것도 자본을 배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당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같이 이렇게 주주 환원을 통해 가지고 주주한테 돈을 돌려주고 그만큼 자본을 이제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 500억을 주주들한테 돌려줬다고 하면은 그 주주들한테 이제 돌려준 돈은 주주들이 다른 더 좋은 곳에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거고, 아니면은 이제 정말 이 기업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좋은 투자처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지분을 다시 매입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은 ROE가 전체 자본에 비해서 이제 이 기업이 만든 이익의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은 자본 수익률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은 부채하고 자산이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본에는 큰 변동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본 배분이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잘 파악해가지고
주주한테 돌아가는 자본이익률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게 CEO의 책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비중 높게 투자하고 있는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년 동안 20%를 상회하고 있고 그간 굉장히 높은 자본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쓸 때 45,200원이었나 보네요. 네. 배당 수익률 같은 것도 이제 투자 수익률 하방을 방어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본 배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